자, 그러면 이제 고대 문화 부분을 볼게요. 여기. 자, 삼국시대 불교 사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겸입은 백제 율종의 조서 중국에 유학하여 아비설과 오부유를 가져와 번역했고, 일본 율종에 큰 영향을 줬다. 자, 여기 왜 틀렸죠? 이거는요? 일단 율종은 맞아요. 율종. 백제나 신라나 삼국 그 고구려는 다 율종을 강조한다고 했죠. 율종을 세우는 맞는데 왜 틀렸냐면 일단 이 백제는 성왕 때 성왕 때 그 뭐냐 그 앞에 무령왕 때죠. 이 무령왕 때 성왕 때는 맞고 이 무령왕 때 파견돼서 어디로 중국이 아니라 인도에 파견됐어. 인도에 파견돼갖고 아비설과 오분열을 가져왔죠. 그 성황 때. 그래서 인도에 유학간 중국에 유학간 게 아니라 인도에 와서 직접 범어로 된 아비설과 아미설과 그 다음에 그 아비설과 오분열을 가져왔다. 이게 달라요. 예. 그 인도에 그래서 중국이 아니라 인도다. 그리고 이제 백제 계율정을 일본에 영향을 주는데 전파하는데 큰 영향을 줬죠. 그래서 중국이 아니라 인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2번을 보면 원칙은 유식학 입장을 취하면서 중간학파의 견해도 존중하면서 법성종 설립에 큰 영향을 줬다. 자, 여기까지 다 맞은데 뭐가 틀리냐면 여기는 법상종이죠. 법상종. 그래서 원칙은 당에 가서 구유식학의 선문종을 배운 후에 그 인도에 들어온 이제 혼장 문화에 들어갔던 신유식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서명학파를 세웠죠. 이 성악파는 국위 자원학파와 달리 유식학뿐만 아니라 중견학파도 뭐냐면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원칙의 사상은 그다음에 도준과 태연을 거쳐서 체계됐고 태연 때 신라에서 법상종을 세웠고요. 법상종을 세웠던 사람은 원칙이 아니라 원호예요. 원호.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자, 원효는 유식과 중간 두 학파의 대립을 해소하고 여러 경륜을 흩어진 교리적 상충을 시문화된 을 통해서 포섭 융화했다. 맞죠? 공유 논쟁을 뭐냐면 해결했죠. 무슨 것을 통해서? 하쟁 사상을 통해서. 하쟁의 한 방법으로 1심을 강조했죠. 1심을.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요. 승량은 고구려 삼론을 발달에 크게 기여했으며 일본을 건너 그곳에 삼론족이 시초가 되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승량이 삼론족을 체계화시킨 건 맞아요. 예, 삼론족을.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 삼론족의 3대조가 되는데 요게 뒷문장이 틀렸죠. 일본에 가서 그거 삼론족이 시초가 되는 것은 틀려요. 요걸 이제 했던 사람은 해강과 도진이죠. 예. 그래서 승랑이 아니라 해강과 도진과 관련된 설명이고요. 2번을 보죠. 자, 삼국시대 불교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밀교가 유행하면서 독일의 불교 장생 사상이 발전하였다. 예. 밀교는 그 경전을 해석 위주로 하는 이제 성과 달리 보통 비밀성 의식이나 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 깨달음을 얻는 그런 주술불교죠. 그래서 이제 요 밀교하고 도교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상관이 없고 우리나라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 밀교가 들어오죠. 예, 중국에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는데 요때 이 밀교는 진원종이죠. 진원종. 중국의 밀교. 자, 그다음에 인한경선에 의해 백자간해라는 국가의 편안을 비는 의식을 행해졌다. 자, 그래서 백자간해는 인한 방향극을 읽으면서 국가의 안태를 기원하는 호국법회를 말하는데 인한 방향경은 국왕이 하루에 2번씩 경문을 강동하면 재난과 외적의 침을 막을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자간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주도 진흥왕 때부터 시작돼서 고려시대까지 쭉 이어지죠. 예. 그리고 황룡사 같은 경우 왕이 백자간해를 베풀었던 장소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불교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맞고요. 자,
신라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성공적 역할을 한 것은 귀족세력이다. 아니죠. 왕이 주도를 했죠. 왕. 귀족들은 오히려 반대했죠. 왜냐하면 귀족들은 그 각각의 부족장의 어떤 부족의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불교 도입 때문에 이 제사장 직책을 왕에게 뺏길 수 있잖아요. 반대했고, 그다음 고구려는 열반종, 그 백제는 율종, 신라는 원어의 종토종과 계율종이 유행했다. 자, 이거 왜 틀리겠어요? 네, 여기 보면 신라의 원어의 종토종과 계율종이 유행했는데 이 종토종이 틀렸죠. 종토종. 신라는 나 백제나 고구려나 이 정토종으로서 교단이 성립된 건 아니죠. 다만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정토 사상이 유행해서 각 교단에서 수용을 했죠. 우리나라는 정토종이 따로 교단이 만들어지지 않아. 일본하고 중국과 달리. 그다음에 원효는 정토종을 만든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법성종을 만들었죠. 법성종을.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을 볼게요. 자, 3번은 다음 자료에 밑줄친 태양과 관련된 불교적 왕자관을 쓰고 이 태양의 행정에서 행적, 이제 행정이죠. 행적. 자, 행적에서 그다음 왕자관을 보여준 사례를 두 가지만 각각 한 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 태양은 직접 강경을 순수하고 도요색의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볼 듯이 그 관련된 내용을 볼 때 뭐와 관련된 거야? 진흥왕 순수비와 관련된 거죠. 네, 진흥왕 순수비. 그래서 이제 내용을 또 보면 친백성과 구백성을 아우르고 여기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오히려 왕의 덕화가 있지 않았다. 그 친백성과 구백성을 아우르고 길렀으나 오히려 왕조의 덕화가 있지 않았다. 이에 무자년에 이에 무자년에 가을 파울에 순수의 민심을 순수 살펴서 수고성을 보답하고자 했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에서 신백성과 구백성을 길렀으나 신백성과 구백성은 뭐야? 구백성은 예전부터 신라를 얘기하고요. 신백성은 이제 정포 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게 뭐냐면 새로운 그 정복민을 얘기하죠. 정복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백성은 어, 고구려인을 얘기해요. 고구려인. 네. 그래갖고 이제 진흥왕 순수인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한경도 일대를 이제 둘러보고 세웠던 항초롱비와 관련된 거야. 항초롱비는 또 미작서를 이제 내용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미작서 관련된 내용은 이제 물어본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진흥왕인데 태왕은 자 진흥왕이 가지고 있었던 불교적 왕자가 이거는 전륜서왕이죠. 전륜서왕은 그 당시 이제 그 불교 고유의 왕자는 아니에요. 이 전륜서왕 자체는 마우리아 왕조 시대 때 불교 융합되면서 불교 왕자관 자체가 이제 좀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제 미륵불이 출현할 때 그것을 돕기 위해서 그 전에 전륜서왕이 내려와서 여기를 이제 통치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아소카 왕 때 자기들 전륜왕이라고 지칭하면서 강대한 영토를 다른 마의 어떤 통치를 내세워서 지배했는데 진흥왕도 이것을 이제 아소카의 어떤 보편적 제국의 건설자로서 자신의 자아상을 설정하고 전륜서왕의 이념을 도입해서 자신을 좀 채색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이름도 진흥왕의 두 아들의 이름도 전륜서왕의 설화를 따서 이름을 금률과 동률이라고 했죠. 이 금사자에서 사륜이라고 또 하죠. 동료 태조에 정했지만 죽었고 나중에 금륜 사륜이 그 진지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륜서왕과 함께 하승해서 융화수 때 성도했던 그걸 이제 누굴 설정하냐면 한왕도 제도를 정해요. 한왕도는 전륜서왕 때 함께 와서 그 하승해서
용왕소 밑에서 선도하고 이 세계를 정화시켜서 불국주를 건수할 수 있는 미륵부의 하진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런 전용성에 이제 보여준 사례는 동률과 극률, 하남도의 정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 자, 다음은 고려시대 어느 승려가 쓴 추도문의 일부다. 동아시아 불교계의 교리적 대립을 해소하는데 단설 중 가해 저서를 쓰고 그 다음에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가를가 중시한 신앙의 구체적 스시오. 그리고 무신정변을 위해 가 입장에서 계승한 불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승려 이름을 쓰고 그 승려가 추진한 극복 방안을 한 줄에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우리의 해동 보살께서는 성과 상을 융합해서 밝히시고 복음을 정리하여 여러 학파를 각각 논쟁의 신만을 조화시켜 한 시대의 공정한 이론을 세웠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동보살이라는 것은 해동보살은 누굴 의미하냐면 원효를 얘기해요. 신라시대 원효. 잠깐만 이게 왜 잘못됐네? 자, 여기 해동보살이라는 것은 원효를 얘기하죠. 원효. 이게 왜 이래, 이게? 잠깐만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성과 상이 있는데, 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중간학파의 인식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상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상을 세우니까 그러니까 유식학파인 거죠. 그래서 성상, 공유 논쟁을 해결했다는 거죠. 융합이라는 건. 공유, 원효가 이제 공유 논쟁을 해결했잖아요. 예, 요 내용들인데 그 밑에 부분은 각자 보시고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그 원효의 추도문과 관련된 거야. 네, 추도문. 그러니까 이걸 누가 썼냐면 고려시대 때 의천이 썼어요. 의천이 이 원효를 되게 뭐냐면 상당히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천이 이제 원효의 사상을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자, 하여튼 거기에 이제 저서명 동아시아 대입할 수 있는 단설된 가의 저서명은 공유 논쟁을 해결한 것은 대승 기신 논서 또는 대승 귀신 논번기 별기. 그래서 이제 대승 귀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경전이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 논을 갖다 붙였는데 거기에다 또 주석을 갖다 붙였죠. 그래서 대승 귀신 논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문화쟁론을 써도 돼요. 하문화쟁론. 예. 답에는 없지만 하문화쟁론도 쓰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뭘 제시했냐? 하쟁사상 제시했고 그 방법으로 1심 사상을 주장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의 이제 그 원효가 해동보살이 원효가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가를 중시한 신앙을 구체 쓰시오. 요거는 미타 신앙이죠. 통일신라 시대 때 불교 대중화를 크게 공헌했던 정토 신앙의 일종인 미타 신앙을 중요시하겠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보살만 변불하면 죽은 후에 저쪽 서방 정토 극락세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무신정변 입장 가입장 계승에서 이전이니까 고욕의 문제점 극복을 승려를 쓰시오. 그러니까 이후면 진훈인데 이전이니까 그 당시 고려 불교도 상당히 분열돼 있었죠. 그래서 이 분열된 그 고려 불교를 하나로 합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무신정변 이전에 이거는 의천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자, 글성녀가 추진한 극복 방향을 쓰시오. 자, 요거 고강검수와 성상 경험을 통해서 선종과 뭐냐면 선종과 교종의 불교통합을 했다.
자, 요 교감과 손상계획 관련된 내용은 뒤에도 또 나와요. 기출 문제였어. 그때 좀 자세히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 5번을 보면 자, 신라 삼국통일과 고려 후삼국통일 후 사회항쟁을 위해서 불교개혁에 기여한 의상과 의처를 중심으로 900장이나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 광범위하죠. 예. 일단 의상이나 의처이나 이런 하엄종을 중심으로 해갖고 통합을 하려고 했죠. 예, 하엄종을. 그리고 이제 뭐 그 위로부터의 통합이었고 뭐 등등 있는데 요 내용은 너무 이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제 그 옆에 그 예상 답안에 황금박지 해석을 달아놨으니까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6번을 보죠. 6번. 자, 통일신라의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1번을 보면 성주성파에는 진골 출신의 무염이 창설됐다 이렇게 있죠. 자, 성주성파는 이제 성종 구산에 하는데 성종 구산은 창립자가 되게 다양해요. 육두품, 뭐 진골, 호족 이렇게 다양한데 성주성파는 그 무효관계 8대소였던 진골 출신 무염이 창설했어요. 맞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2번을 보죠. 자, 불교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민족 불교 사상 체계를 확립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7세기 전후로 해서 중국과 사상주의와 함께 불교 사상을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불교의 어떤 미신적 요소를 극복하고 나름대로 불교 사상을 체계화시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신라 중대 때도 해서 공유 논쟁 같은 것들을 체계화시키고 종전의 미신적이고 이런 불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3번을 보면요. 원칙은 유신론설을 적수하고 법상종을 창시했다. 자, 그래서 그 원칙 같은 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에 가서 한장박사 밑에서 유식학을 배웠고 서명학파를 성립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 틀렸냐면 법상종을 창시했다는 걸 틀렸어. 예. 신라의 법상종은 원칙이 어떤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그, 그 뭐냐면 그 제자들에 의해서 뭐냐면 창시가 된 거죠. 제자들에서 원칙 영향을 받았고 그 제자들 뭐 도중이나 뭐 이 사람들에서 창시됐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4번을 보면 호국불교의 정신에 따라 대항함이나 감흥사 등의 유적을 남겼다. 이 틀렸어 이거요. 그래서 호국불교에 의해서 이제 정신에 따라 대항함과 감흥사를 맞죠. 대항함은 이제 무무왕이 나라를 지키는 호국왕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동해에 큰 바의 제사를 지냈고 이제 유언하면서 화장을 하고 그 동해를 바라본 대함에서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가문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가문사를 만들고 그리고 신문한 때 이제 이걸 완성했는데 이 가문사 자체가 아버지 문무왕의 은덕을 가지고 기리고자 만든 거야. 은혜에 보답하고자 만든 거죠. 그래서 가문사 금당에 가보면 이 문무왕이 하시는 동해 용이 총입할 수 있는 이렇게 뭐냐면 구멍이 있어. 그래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줬죠. 자, 그래서 여기 답이 4번 답이 3번이죠. 틀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자, 신라대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은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 조형미술이 발달했다. 선종은 조형미술이 쇠퇴한 거죠. 선종은 불경보다는 이게 말마음의 불성을 강조하고 보이는 것보다는 외부의 진리보다는 내부의 마음이 진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종파기 때문에 거대한 석탑 대신에 내 마음속에 내부의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주는 이제 자기의 선종에 세웠던 조사들의 그걸 되게 중요시하죠. 선종의 어떤 조사들의 어떤 깨우침. 그래서 조사를 기르기 위해서 지금의 이제 그 교종의 석탑보다 조그만 노탑, 부도를 만들죠. 모탑, 또 승탑이라고 하는데 이 모탑과 승탑은 교종의 어떤 탑보다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일단 조사들의 어떤 뼈나 사리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묘탑이나 승탑을 만든다. 이건 조형미술의 발달을 얘기한 게 아니라 조형미술의 쇠퇴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2번을 보면 풍수지휘선은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구실화였다 이렇게 했는데 신라만 이제 승려 도손이 중국에 수용한 풍수지휘선은 도참사상과 연결돼서 그 당시 지방세력되었던 그런 그 정당성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죠. 그래서 경주 중심의 행정 조직 개편을 통해 지방주의 국도 재편성을 주장하고 신라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맞죠. 자, 그다음에 봉도 둘레 10회지상을 조각한 적성 목가폰이 나타났다. 자, 이 적성 목가폰은 돌물이 덜려온 무덤이야. 그래서 4세기에서 6세기 때 나타난 거고요. 봉도 둘레 12지상을 조각한 것은 적성 목가폰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뒤에 이제 7세기 이후에 구식 돌방 무덤에서 나타난 거죠. 예.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이후부터 이 돌방 위에 봉투를 쌓고 그 주변에 호석 둘레돌을 두르고 그 호석에 12지상 신상을 이제 양식을 이제 어, 조각하는 것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 12지상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냐면 원성왕 무덤으로 추정하는 계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김유신 능이 있죠. 예. 이렇게 있고 선동왕 능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봉태우 둘레 시리즈상을 조각한 구식 돌방 무덤인데 여기 김유신 능이라고 했던 것은 김유신 나중에 왕으로 이제 추대를 받아요. 그래서 능이라고 붙인 거야. 예. 그래서 요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문은 저술 활동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김대문은 그 진골 출신으로 골품제를 바탕한 신라 정통 문화를 강조했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저서로서는 예전에 이제 위장 문제가 된 파란색이 그 다음에 신라 주요한 사건을 기록한 개인작전 그 다음에 한산주의 지방의 역사와 지리를 기록한 한산기 뭐 이런 것들이고 주로 이제 후에 이제 김구식 삼국사기를 저술할 때 김대문의 저술을 일자로 인용하는데 이건 왜 틀렸어요? 이거 지금 발문이 뭐냐면 신라 하대잖아. 근데 김대문은 신라 중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틀렸죠. 예. 시대가 안 맞아. 예. 근데 이 김대문과 이제 뭐냐 대비된 사람하고 신라 하대 사람은 들려면 최치원 같은 사람 있죠. 최치원은 당나라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신라 문화를 개조시키려고 했죠. 신라 문화를. 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김대문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그 사서와 관련된 내용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의 김부식이 최치원을 비판하면서 김대문을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는데 김대문은 여기에다 고려 왕 신라의 그 정통적 왕호도 있죠. 거서관, 차창홍, 그다음에 이사금, 거서관, 차창홍, 이사금 같은 신라의 고려 왕호를 그대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김부식이 삼국사기 쓸 때 인용한 거죠. 이에 반해 최치원은 모두 다 뭘로 군쳤어요? 왕으로 군쳤잖아. 그래서 이제 직서주의에 위반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비판을 받았어. 이걸요. 직서주의가 아니라 그 수리부작에 위반하는 거죠. 수리부작. 예. 그건 뒤에다 좀 얘기를 하고요. 8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사료이다. 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신문당 2년 6월에 국학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경합령을 뒀다. 이렇게 있고 자, 처음에는 독서상품가를 정하여 벼슬기를 올렸다 하면서 독서상품가에서 했던 이제 그 뭐냐면 책 이름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뭐 춘추 자시전 얘기 뭐 등등등 노노 호경 뭐 등등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다에서와 나의 사도를 제시한 제도를 시행한 정치적 목적 두 가지를 15장에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국학 같은 예는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인재 양성.
그다음에 나 독서 상품가 같은 경우에는 볼품보다는 실력본위 인재 등용.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나사료에 제시된 제도가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던 이유를 쓰시오. 이거는 이제 골품제 벽이 두텁고 진골 귀족들이 반발 심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위 정책이 추진했던 것은 위조했던 신문한테 시시한 경제 정책 시시하죠. 시험 쓰시오. 요번에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죠. 뭐 문제는 쉽지 않은 하여튼 문제 나왔어요. 관료조를 지급하고 노고를 폐지했다. 그리고 또는 충년사조를 지급했다. 녹복을 지급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9번을 볼게요. 9번. 자, 9번은 이제 고구려 시대 때 이제 그 도읍과 고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걸 이제 보는데 이게 문제에서 보이는 이제 뭐냐면 가와 나성은 뭐냐면 가는 한도산성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국내성이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산성 평저성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 자체를 두고 있는 나성 체제가 아니라 그 산성과 평저성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나성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국내성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성은 평저성이고 한두산성은 산성이 된 거야. 그래서 저기초도 오면 국내성을 버리고 한두산성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존버를 하죠. 예. 적이 물러나면 다시 내려오는데 이런 이제 그 체제를 취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체제가 나중에 수도인 평양으로 옮길 때도 똑같이 하죠. 평양은 그 산성은 대성산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주성은 안압궁성이죠. 그러다 평공할 때 가서 중국식 나성 체제를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이걸 도중에 버리고 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전후복구 사업을 되게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민간까지 이제 다 아우르는 그 성이 필요했고 그래 갖고 만든 게 장항성이에요. 오늘날 평양성이라고 했던 거죠. 예, 요거 평양 때 만든 거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그 지방 지역에 있는 국내성과 한두산성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요. 자, 1번을 보죠. 자, 1번 보면 가는 주몽 집단이 부에서 이주해 처음 자리 잡은 곳이다. 그런 거죠. 이거는 틀렸죠. 왜냐하면 주몽 집단이 처음 이주했던 지역은 이 지방 지역이 아니라 한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효산성이라고 있죠. 그 가끔씩 교과서에도 나오는 건데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아주 상벽을 쌓으면서 이제 만든 거죠. 산성. 이 온효산성을 기반으로 했어. 예. 그래서 이제 유리왕 때 이제 뭐냐면 지방 지역으로 천도했다고 하죠. 물론 유리왕 때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삼국사 기준이고 여러 가지 설이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온효산성을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거 산성으로 있고 그 밑에 또 하고자성이 있어. 그래서 한인 지역도 산성 평저성 체제야. 그래서 하고자성이 평균성이고 온효산성이 산성체제죠. 예.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그다음 나로 천도한 이유는 남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백제 신라 압박하기 위한 거다. 국내성인데 이게 남진 정책과 관련된 것은 평양 지역이죠. 그래서 장수왕의 남진 정책, 평양 천도와 관련된 거죠.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이제 바뀌는데 평양도 그때 이제 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지금 평양성이 아니라 대성상성과 안악공성으로 이렇게 했다. 대성상성과 안악공성의 위치는 지금의 평양성보다 약간 북쪽에 있어요. 지금 평양성이 이 정도 있으면 여기 북쪽에 대성상성과 안악공성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는 돌무지 무덤을 모욕으로 명문 자료가 발견됐다. 자, 여기 다는 있는데 다는 이제 뭐냐면
여기 강개토 대왕릉을 추종되는 태양릉이에요. 태양릉. 그래서 이제 이게 태양릉이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는 강개토비죠. 강개토비. 일단 강개토 대왕 비문이 바로 앞에 태양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태양릉 부근에 이 태양릉은 이제 계단식 돌무지 무덤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7단으로 구성돼 있죠. 요 위에다가 예전에는 지금 없어졌지만 그 당시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었어. 이 사당이 전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무너지죠. 무너지면서 주변에 전돌들이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돌에 쓰여져 있는 그 명문을 보니까 원태양릉 여상고 여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하건대 태양릉이 산처럼 안전하고 매처럼 튼튼하소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태양릉이라는 명칭이 붙였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위나라 고구려 침공을 격퇴한 내용이 있다. 위에 고구려 침공을 격퇴하는데 나는 이제 강개토 대왕 비문인데 이거는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관련된 것을 보면 위나라 각국금이 고구려 공격한 게 3세기 때죠. 근데 강개토 대왕의 활동 시기 4세기 후반 때란 말이에요. 이 시기 좀 맞지가 않고 위나라 장수 각국금의 침공 사실은 각국금이 남긴 각국금 기념 기공비가 있어요. 각국금 기공비 이거는 지금 비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비석 자체는 없어졌고요. 조그만 이제 뭐냐면 조각이 남아있죠. 지금 조각이. 그리고 요거는 각국경 기공비는 각국경이 남긴 거야. 그래서 이건 위나라 고구려 침공 격퇴한 내용이 실린 게 아니라 각국경이 자기의 업적을 뭐냐면 남기기 위해서 그냥 국내성에 만들었던 비문인데 지금은 없어지고 여기에 이제 뭐냐면 파편만 남아 있어요. 파편만. 자, 그다음 마인데 요 마는 돌방무덤과 관련 인물에 관한 묵서와 생전의 모습을 그린 벽화가 있다. 마 여기 있죠. 자, 여기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틀리죠. 왜 틀리냐면 마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는 광개토 대왕의 신하였던 모두도 무지문이야. 모두도. 예. 이건 군식 돌방 무덤인데 문제는 이제 묵서만 있어. 보통 군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에는 벽화도 있잖아요. 근데 벽화가 없어요. 예. 벽화가 묵서만 있다. 그래서 요게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며 모두도의 가 어떤 사람이며 또 관계도 그 고구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벽화가 없다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답이 3번인데 이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도.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유형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이런 것들로 같이 이제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10번을 볼게요. 자, 다음 답사 일정을 정리한 글이다. 기흥과 미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경주시내 답사를 마친 우리는 북쪽의 안강을 향해 떠났다. 안강에서 먼저 조선시대에 저명한 성리학자 이현적을 모시는 옥상성을 찾았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국보 제40호인 정해사지 13층 석탑도 둘러보았다. 자, 이렇게 있고 다시 차를 몰고 포항시의 신강면 쪽으로 가다가 신라 왕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조성됐다는 흥덕왕릉을 이제 답사했고요. 신강면 연상호소에 가서 신강 연상호소에 가서 기각 속에 보관된 냉수유비를 이제 살펴봤고 마지막 포항시 흥례원에 가서 2009년 5월달에 발견된 흥성리 비를 어느 정도 지점에 나왔는지 수소문했다. 흥성리 비라고 하고 중성리 비라고 하고 그렇죠? 신라에서 제일 오래된 비문이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기획을 보면 옥산서원인데 16세기 후반에 인쇄 가능된 삼국사 유사의 전집이 보관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옥산서원 자체가 이현적을 모시는 서원이잖아요. 그리고 이현적을 모시는 서원은 당연히 유교 사원이죠. 근데 삼국유사는 불교적 서원이잖아. 일단 엄발로 써야죠. 그래서 옥산서원은 삼국유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현적의 저서와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있어요. 삼국사기가. 삼국사기. 삼국사기 판본이 있죠. 판본. 판본. 그래서 이 판본,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가 쓰여질 당시에 그 책이 아니라 이 책은 이미 없어졌죠. 삼국사기가 이제 후에도 여러 판본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책들이. 그래서 삼국사기 중에 제일 오래된 삼국사기 책이 있어요. 삼국사기 책이. 예. 그게 이제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중종 때 만들어졌다고요. 중종 때. 예, 중종 때 간행된 지역인데 간행된 책인데 이 삼국사기 그 중종 때 판본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종 때 만든 삼국사기 판본이 지금 남아있는 삼국사기 중에 제일 오래된 그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삼국사기 자체는 김부식이 만들었지만 그 후에 전에 있었던 그 인쇄본은 이제 없어졌고 요게 이제 제일 오래된 거다. 삼국유사관이나 삼국사기.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고려기 때 원나 양식을 받아서 만들었던 다각 다층탈이다. 예. 요거는 틀렸죠. 왜냐면 이제 정해사지 13쪽 탑은 원나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 때 탑이에요. 보통 통일신라 시대 때 석탑은 3층 석탑인데 요거는 다층탑이야. 네, 좀 틀리죠. 그래서 다각 다층탑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흥동왕령에서 무인석과 문인석을 배치하고 동군의 벙풍성에서 12지상을 조각됐다. 예. 그래서 흥동왕은 통일신라 시대 때 제일 큰 뭐냐면 무덤이야. 예. 흥동왕은 통일신라 시대 때 규모가 제일 큰 무덤이고 원성왕릉을 모델로 했어요. 원성왕릉. 신라의 구식 돌방 무덤으로서 돌방 위에 봉돌 쌓고 이런 식으로 돌방 위에 봉돌 쌓고 여기에 이제 뭐냐면 주변에 둘레돌로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12지상을 이제 그려놨어요. 근데 이거 이제 있는데 이건 성동왕릉이나 김유신모 그다음에 계릉 이런 것도 다 똑같죠. 그리고 이에도 이제 뭐냐면 그 앞에 문무석상이 있죠. 그리고 돌사자상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인데 이거 맞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의 무덤 양식이야. 그 양식이 호속을 제외하고는 고려나 조선왕릉까지 좀 이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만의 어떤 독특한 묘지의 바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냉수입이 관련된 거죠. 냉수입이. 자, 냉수입이는 재물의 기속을 둘러싸고 왕정인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 대한 처결 내용을 담고 있다. 냉수입이는 그 영일 냉수입이는 제작 시기가 늦지 않던 지정한 때로 이제 추정되는데 원래 중성리 비문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신라 시대 비문 중에 제일 오래된 건데 중성리 비해서 밀렸죠. 두 번째로 오래된 거예요. 내용은 그 지중화를 비롯한 육부의 대표 7명이 논의를 통해서 진이 맞춘 절거리라는 삶에 개인 재산을 취득을 인정하고 절거리가 죽은 뒤에 아우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영일 지방의 재산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지 경주 왕정인들 사이의 분쟁을 처리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때 이제 영일 지역의 이제 진입마체 절거리는 국인이 아니라 뭐 노인이겠죠. 경주민이 아니라 노인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특징이 뭐냐면 단독 학교가 아니라 공동학교라는 공동학교. 부의 수장들이 왕과 함께 교지를 내는 것이 공동학교죠. 그 외에도 뭐 간등, 촌주, 도사 같은 간등과 간직 등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미연의 홍성리 비문을 볼게요. 버프왕 때 반포된 율령이고요. 죄를 범한 지방민을 처벌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흥성리 비문은 이게 이제 지금 중성리 비로 알려져 있죠. 흥성리 비문은 중성리 비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의 포항 흥이 지역에 당시에 발생한 모종의 소송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신라 조정이 관여해갖고 판결한 기록물이에요. 그래서
제작 시기는 지증왕 때로 추정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그 뭐냐면 간단한 지방민들의 어떤 재산 조정 관련된 내용이고, 요 관련된 법부왕 때 이제 관련된 내용은 흥성리비가 아니라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 울진 공평비죠. 자, 울진 공평비는 법부왕이 신라 6배 귀족들과 함께 울진을 수행하고 나서 어떤 사건을 재판하고 죄를 범한 지방민들 처벌하고 얼룩소를 잡아서 희생례를 치르고 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지방민들 노인이라고 지칭했던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이 그 지역에 이제 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노인법도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법부왕을 이제 그 당시 이제 거기에서 모죽지 매금왕이라고 했어요. 울진 분평기에서. 또 울진 분평비에서는 아직까지 법부왕의 어떤 윤령 정치가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어 이게 뭐냐면 공동화기를 해요. 왕도 탁부 해부에 속하는 위치에서 다른 부족장과 함께 공동화기를 했다는 게 또 있죠.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답이 맞는 거니까 여기 디귿이죠. 이 문제도 그렇게 뭐냐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죠. 이 부분도.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자, 삼국의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삼국은 모두 금동 미륵 보살 방가상을 만들었다. 예, 맞죠? 예. 여기에서 이제 미륵 보살 방가상은 뭐냐면 미륵 보살이 앉아 있는 모습을 제작한 거야. 그래서 그 미륵 보살이 이제 팔을 개면서 앉아 있는 모습을 제작한 건데, 그래서 미륵의 승화된 내면 세계를 극적으로 표현했다고 그래요. 예. 요 금동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금동은 동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금친한 게 금동이죠. 그래서 삼국이 다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맞죠? 그다음 무용총에는 도구의 영향을 받은 사신도가 있다. 무용총은 5세기에서 6세기 때 그 제작한 구식 돌방 무덤인데 벽화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사냥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래서 뭐냐면 무용총이 되는 거죠. 예, 사신도가 그려져 있는 것은 쌍용총과 강서대교 대묘가 대표적인 거죠. 쌍용총, 강서대묘. 그래서 이거는 6세기, 7세기 넘어가서 이제 그 고구려 후기 때 많아요. 이런 그 사신도나 이런 것들은요. 자, 그 천마총에는 천마도라는 새로운 벽화가 있다. 이거 왜 틀리겠어요? 천마총은 돌무지 덜면 무덤이기 때문에 이게 벽화가 존재하지 않죠. 구조상.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 장리야, 장리. 말을 타다가 이때 이제 말 탄 사람의 옷에 흙이 튀지 않도록 가죽 같은 것들 말 안장 쪽에 양쪽에 늘어놓는 기구가 있는데 이걸 말다리의 장리라고 하죠. 이 장리에 그려지는 거야. 예. 자, 그래서 틀렸고, 정리사주 5층 탑은 목탑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 그 부유의 정리사지 5층 석탑은 목적탑 형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비 시대의 사각 5층 탑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석탑이에요, 석탑. 근데 잠깐 목탑 양식이 있어, 목탑 양식. 그렇지만 이거는 그 뭐냐면 석탑이 주 양식이야. 목탑 양식은 별로 없고 약간 가미됐고 요게 주 양식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 뭐냐면 목탑 형식을 취했다는 게 아니죠. 석탑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다만 목탑 형식이 약간 가미됐다. 이게 맞아요. 이게. 자, 근데 이제 이 정일사지 5층탑은 뭘로 또 유명하냐면 평정탑으로 유명해요. 예전에는 대당당 평제탑이라고 했어요. 이걸 평제탑. 그래서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하고 전선 기념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 소정방이 이제 백제 평정하고 따로 비문을 만들려고 했는데 귀찮고 돈도 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정림사지 5층탑을 보고 거기를 이제 기록하면 좋겠다 해갖고 탑실 1층에다 대당 평 백제국 당나라가 백제국을 평정했다, 이런 거를 기록을 해놨어.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평제탑이라고 했어. 평제탑.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별로 안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 평제탑 대신에 지금은 정립사지 5층 탑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자, 하음일승 법궤도를 저술한 승려와 관련된 사실은 이렇게 있는데 하음적 일승 법궤도 자체가 뒤에 이제 문제가 나왔죠. 이것도 외워주세요. 이걸 누가 만들었죠? 의상이 만들었죠. 의상이. 그래서 하엄함의 법계 연기 사상을 어, 그림으로 그린 도식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찍다 뭐 다지기 같은 원흉 사상도 있죠. 이런 것들 제시했는데, 자, 이 그 의상과 관련된 것을 찾으면요. 일단 1번을 보면, 자, 계율적을 창시했고 진흥학을 도와서 불교 교단 조직을 만들고 대국통이 되어 불교를 가난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그 자장이죠, 자장. 그래서 이 승려의 자장이 대국통이 돼서 신라불교를 총괄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계율정 자체가 이제 계율을 강조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가 행정 조직을 정비할 수 있고 또 종교를 통해 민심 통일을 또 깨할 수 있기 때문에 삼국이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종파 중에 하나라고 있죠. 자, 그다음에 2번을 보면 화쟁 사상과 불교 사상을 종합화를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민주화를 통해서 정토 신앙을 보급하는 데 했다. 예, 이거는 원효죠. 그래서 하정사상, 공유 논쟁과 이런 것들 해결했고, 그다음 정토신앙은 했죠. 정토신앙 중에 미타신앙. 그러니까 정토신앙 안에 미타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3번을 보면 현장에게 신유시각을 배워서 현장의 국이 다양하고 유시각 위에도 여러 사상 포함한 서명을 벌였다. 예, 이거는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원흉의 사상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과 지배층 내부의 항쟁을 지향하고 하나의 질서 속에 포함시키려고 했다. 화엄학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일찍다 다지길.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가 된다. 이 원흉 사상이죠. 그래서 그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갈등,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 지배층의 갈등의 대립을 하나로 융합을 시키려고 했죠. 뭘 중심으로? 그 당시 신라 왕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원흉 사상은 그 당시 신라의 왕권을 전제하는데 이바지했죠. 그래서 이거는 의상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4번이 되겠죠. 자, 13번 문제 볼게요. 자, 가의 인물이 누구인지 쓰고 밑줄친 이 저술의 명칭을 쓰시오. 원문은 지엄의 문화에서 체득한 사상의 요체를 도용하여서 펴냈다. 이 저술에는 법성은 원흉하여 이미 이제 단서가 나왔잖아요. 두 모습이 없으니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깨달음을 알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요거는 당연히 이제 원효고, 원효가 아니라 의상이고, 의상의 하음종은 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간학파예요. 그 중간학파예요. 아니면 유식학파예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깨달음을 알 수 없다. 모든 것이 공하다. 당연히 이거는 중간학파죠. 유식학파에 속해요. 아니, 중간학파, 공간학파에 속하죠. 네. 하음학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인물은 의상이고 법계 연기 사상을 좀 풀어서 설명한 게 하음을 쓴 법계들 그림을 통해서 설명했죠. 하음을 쓴 법계도는 그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이렇게 연기시켜서 보시면 돼요. 네. 그대로 기출에 나왔던 걸 그대로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통일신라와 이제 삼국시대 문화는 상당수 거의 90%가 불교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대 불교 관련된 내용을 좀 파악을 열심히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96번, 아니, 두 번째 인증번호는 96번이 한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57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번호 57번입니다.